예, 또 다른 정치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이제는 무소속 의원이 됐죠. 제명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제명이 됐습니다. 제명된 이유부터 듣고 가시죠. 국회의원 김홍걸을 제명한다. 김홍걸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가다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음, 최고위원회의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습니다. 예, 제명 배경을 밝혔는데 시청자 여러분께도 어떤 의혹 논란이 있었는지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의혹이 조금 돼서요. 이 총선 당시에 재산 공개를 누락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매각대금 10억 원, 그리고 상가 지분율 50%, 약 6억 원 상당인데요. 누락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등 주택 세 채를 매매했고 이 가운데 강남구 아파트를 차남에게 증여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논란 얘기도 있는데 남북 경협 테마주로 분류되는 현대 로템 주식 1억 원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윤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했는데 갑자기 제명이 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여당이 곤혹스럽죠. 추미애 장관 의혹만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김홍걸 의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사실 확실한 것부터 좀 제거를 해나가는,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 보는데,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면 사실은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한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시간을 끌게 하고 당연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명백한 부분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특히 후보 때 10억 원에 관련된 거의 충당되는 그 분양권을 신고를 누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밝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란이 이루어지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이걸 과감하게 먼저 제명 처리하면서 이 장면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결정에 대해서 김 의원은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좀 반박을 했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면 최인호 의원의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얘기 중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 이거거든요. 예. 우리가 아직 감찰을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닌데 감찰하면 안 나올 것 같아, 이겁니다. 예사가 없어 보여, 약간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찰하고 나와서 소명하고 자료 내라고 그러는데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가 아니라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다. 딱 보니까 감찰이 안 나올 것 같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리는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이제 김홍걸 의원이 감찰을 피하거나 협조를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이제 그 볼멘 소리 하는 건데, 그런데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정말 선당후사면요, 그냥 본인이 아예 탈당을 했어야 돼요. 아예 탈당을. 그러면 이제 의원직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탈당을 못 하겠죠? 당에서 제명을 했죠? 당에서 제명은 무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홍걸 의원이 공천을 왜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죠.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준 거고. 준 거고. 그런데 어쨌든 배지를 달고 나서 수많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당과 청와대에 굉장히 부담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에서 제명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선당후사 정신 무소속 의원으로 있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본인이 탈당을 해서 의원직 털어버리는 게, 그게 돌아가신 훌륭하신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어머니 이유 여사의 명예에도 더 이상 흠집을 가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탈당을 안 하시고 제명을 됐으니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지키시게 됐네요. 네, 의원직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죠. 외통위 활동 계속하겠다고 했고 정보위는 아마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또 김홍걸 의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죠.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은 동교동 집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3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요. 어쨌든 당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정리해야 할 것은 곧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만 빼고는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제명이 혹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속했다. 이분 대속했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추미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잘리셨거든요. 대속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갚아준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뭘 대신 갚았다는 겁니까?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 관련된 논란이 정치권부터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게 가해지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 이 추 장관이나 과거의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동안 이 여당이 이 진보 정당을 자처하면서 내세웠던 가치가 단순히 불법만 처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꼼수 이런 특혜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이 지지자나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는데 그러한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시선을 돌리는 차원으로 김홍걸 의원에 대한 아주 빠른 신속한 제명 조치가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게 진중권 전 교수의 분석인 것이고요. 실제로 이 같은 이 제명 절차를 통해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당에선 나오게 됐지만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분에게 앞으로 4년 동안 국가에서 계속 세금으로 세비부터 보좌관 월급 그리고 의원실 유지비 또 정치 자금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제명을 했지만 김홍걸 의원이 무소속됐다고 국민의힘에게 가겠습니까? 뭐 국민의당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정의당에게 가겠습니까? 범더불어민주당 세력권 안에서 활동을 할 것이 사실상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잃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시민대표 체제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윤리적인 결단을 내린다. 이런 이미지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앞서 진중권 전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추미애 장관에게 가 있는 여론의 눈길을 김홍걸 의원 제명이라는 다소 강한 조치로 돌릴 수 있다는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홍걸 의원이 본인 입장에서는 감찰 절차도 시작을 안 됐는데 출당 조치 당했음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 뭔가 사전에 물밑에 어떤 포괄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것도 과도한 추측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교수님 지금 야당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윤리위에 회부하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번 제명이 야당에서는 좀 진정성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이 배현진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리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명을 하고 의원직 유지하고 그러나 뭐 그 기조가 어디 안 가는 거니까 같은 당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사실은 두 가지 문제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후보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지금 김홍걸 의원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후보 검증이 됐다 그러면 적절하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후보의 어떤 재산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누락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시적으로 민주당이 제대로 고쳐야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시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김홍걸 씨는,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님에게 엄청난 명예의 이 실추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당에게도 상당한 이제 부담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의원직이 계속 유지되고 무소속을 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그대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인정 안 하거든요. 같은 식구라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진정성 있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본인 스스로가 의원직 사퇴를 해서 사실상 이 장면에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국민에게도 대한 도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밑에 저희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을 올라가다 보면 결국 김홍걸 의원의 아버지인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당입니다. 이 당에서 아들이 탈당됐다, 제명됐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이낙연 의원 대표와의 어떤 관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의원 굉장히 동교동계 이름 날렸던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쳐낸 거 보면은 오히려 예우를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우를 해줬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면 이게 계속 불거지고 당에 안고 있으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김홍걸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 어머니 이유 여사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 워낙 이제 당에 부담이 되고 김대중 대통령 집안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니 얘기가 더 번지기 전에 빨리 먼저 정리를 하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뭐 물밑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통보를 해줬을 겁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빨리 정리한 거 전 잘했다고 봅니다. 이건 뭐 길게 끌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의 논평에다 제가 좀 아쉬운 건 저라면 논평을 저렇게 안 했을 거야. 저라면 자 그래 지금 김원걸 의원 제명한 거 잘했어. 윤미향 의원은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김원걸 의원은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도덕적 문제거든요. 근데 네. 윤미향 의원은 어쨌든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굳이 위법성으로 보면 김원걸 의원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김원걸 의원은 제명했는데 윤미향은 아직까지 그냥 있어요. 그러니 왜 김원걸 의원은 뭐 꼬리 자르기 그럼 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뭐 안 자르면 안 자른다고 뭐라고 그럴 거고 자르면 자른다고 뭐라고 그러면 이걸 사실 잘못하면 트집 잡는 야당의 모습을 비출 수 있으니 자른 건 잘했다. 근데 왜 김원걸 의원만 잘랐니? 이상직 의원도 처리하고 윤미향 의원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라면 아마 그런 식의 논평을 했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운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김의원을 속전속결로 제명한 민주당이 바로 이제 야당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박덕흠 또 윤창현 의원에 대해서 이해충돌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국회의원이 여당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박덕흠 국민의힘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족회사가 사실상 이 피감기관이죠. 피감기관에서 뭐 처음엔 1,0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더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뭐 거의 2,000억에 가까운 매출을 지금 수주를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로 따지면 뭐 배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의미로는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감기관이죠. 피감기관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덜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범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사법당국이 사실상 수사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규명을 하고 포괄적인 어떤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도 삼성물산의 사회이사를 했고 이것이 이건희 회장의 어떤 승계 부분에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분이 정무위에 배정이 돼가지고 관련한 즉 삼성의 어떤 통합 문제와 관련된 그 법안을 사실 다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사실 이해충돌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당 지도부가 사실상 그것을 먼저 사보임을 할 때 그걸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보임의 어떤 부적절성이 여기 드러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이해충돌 의혹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박덕흠 의원, 윤창현 의원 다음 주에 상임이나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혹을 해명한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